봉양회를 소개해 주세요. 중종대왕은 9왕자를 두셨습니다. 임금이 된 인종과 명종을 제외한 7왕자의 후손 종친회가 모인 게 정릉 봉양입니다. 복성군, 해안군, 금원군, 영양군, 덕양군, 봉성군, 덕흥대원군의 후손 모임입니다. 정릉 봉양회의 의미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나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7왕자 후손의 단합입니다. 매년 7왕자 후손은 각 왕자의 기신 제양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2021년부터 해마다 정릉 포럼을 개최합니다. 긴 호흡으로 중종의 가족사를 집대성하고 후손들의 치적을 재조명하는 작업입니다. 셋째, 3인 문화죄 적극 참여입니다. 정릉 봉양회에서는 전북 순창에서 열리는 중종의 첫 비인단경 황후 신씨 복위에 관련된 문화행사에 경연제로 참반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매년 순창 문화원과 적극적으로 호흡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양 참여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죠. 종친회의 가장 큰 덕목은 제양입니다. 제사를 같이 준비하고 봉행하다 보면 같은 뿌리라는 동질의식이 강해집니다. 자연스럽게 화합이 됩니다. 저는 회장이 된 후에는 많은 사람이 제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향 참여율이 높은가요? 정릉 제향일은 추운 겨울이에요. 양력 12월 9일이죠. 날씨가 추우면 연세가 지긋한 분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요. 이 같은 여건에서도 해마다 참여 종원이 늘고 있어요. 특히 최근 3년의 제양일 날씨는 모두 영상으로 포근했어요. 모두가 회장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200명이 넘게 참반했습니다. 정릉 봉양회 산하 각 왕자파 제향 참여에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죠. 왕자의 기신제에는 구 후손들만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중종대왕 후손들은 직계 선조 왕자뿐 아니라 그 형제 왕자들의 기신제에도 같이 참여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안을 한 지 3년여가 되니 이제는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중종왕자 복성군 제향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중종과 경빈 박씨 소생인 복성군은 정권 다툼 와중에 횡액을 당했습니다. 아들 없이 숨진 복성군은 사후에 하성군, 오강군, 의안군, 신성군, 능창군, 평운군, 함릉군 등이 봉사를 해 대를 이어왔습니다. 비운의 왕자에 대한 향화가 끊이지 않도록 2019년부터는 정릉 봉양회에서도 복성군 제사에 십시일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릉 후손들에게 복성군 제양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곤 합니다. 종언의 갈등 해소에도 앞장섰죠. 사람 사이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이때는 빠르게 화합을 시켜야 합니다. 정릉 봉양회 임원들이 특정 행사 참여를 꺼려한 적이 있어요. 특정인의 행동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한 결과였죠. 이에 당사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숭조의 대승적 차원에서 설득을 통해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정릉 봉양회 역점 사안은 무엇인가요? 10월에 서울 강남구에서 강남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 문화행사에 어가행렬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성릉봉양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있죠. 정릉포럼 외연 확장과 함께 내실을 더욱 기하고 7왕자 기신제향의 회장단의 참여도 정례화할 참입니다. 봉성군은 어떤 분인가요? 중종과 희빈 홍씨의 왕자입니다. 빼어나게 총명해 부왕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정황후와 윤현영의 모함에 의해 울진으로 유배된 후 19세에 사사되셨습니다. 봉성군 파종 회장으로서 역점을 둔 사안이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종중 재원 마련에 힘썼습니다.
종원이 적고 종중에 종제도 거의 없는 탓에 종사가 어려웠죠. 제사를 종원들의 성금을 모아 지내야 했습니다. 종사 활성화를 위해 종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이제는 비용 걱정 없이 파종회 기금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봉성군 존영도 제작했는데요. 왕자가 일찍 서거하신 탓에 후손이 적고 자료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문헌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문성군의 지석과 봉성군 사료를 일부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 봉성군 문헌 도록을 제작했고 왕자의 존영도 그렸습니다. 2023년 봉성군 파종회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검읍 소재의 왕자 묘화에 사당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북 진천에 있는 사당이 풍파로 인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또 봉성군 5세의 묘역 정비와 5형 제분의 표석도 세울 예정입니다. 또한 종중 임야에 수익형 공장을 지어서 종친회의 재정 안정을 도모할 참입니다. 봉성군 파종회의 밝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종중복지 실현입니다. 출산수당, 노령연금, 장학금 지급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력이 없었지만 여러 해 동안 재원을 마련한 결과 빠르면 내후년부터 실천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귀감이 되는 종중활동 사례가 있을까요? 봉성군 재양에 일가족 7명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수도권이 아닌 울산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들 부부와 손주 3명과 손잡고 함께 참여했죠. 점차 가족 단위 참여가 늘고 있는 게 참 고무적입니다. 기억에 소환되는 재앙이 있을까요? 음력 10월 둘째 주일이 봉성군 5세 시제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죠. 이날은 아주 추워서 진천 농다리 개울에 살짝 얼음이 얼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옷도 허름하게 입고 평산리산 중턱의 묘소까지 따라갔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제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종사활동 시 재정보증 제도를 주장하는데요. 종중의 일도 계약관계입니다. 문서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재정보증 제도를 활용하여 횡령 등 종친 간의 법정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종 공사나 하청을 줄 때 계약 이행, 성급금 지급, 하자 보증 등 여러 방면에서 불협화음과 불상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중 활동을 하는 원칙이 있을까요? 종중은 조상을 잘 모시고 일가끼리 화합하는 곳입니다. 저는 모임에 참석한 분 중 연장자에게는 꼭 전화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자로 인사하면 정이 덜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고견과 한 번 더 목소리를 들을 겸 꼭 전화로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전화는 작은 행동이지만 의미가 큰 인간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